네, 페이지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단원 학습점검 기본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x가 2일 때는 b로, x가 2가 아닐 때는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a로 정의가 돼 있을 때 x는 2에서 연속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함수는 유리함수로서 x가 2가 아닌 상태에서는 모두 다 연속이죠. 그럼 우리가 x가 2가 아닌 상태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2가 아닌 다른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x가 2에서 연속이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하면 되겠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해야 되고 f2의 값이 존재해야 돼서 그 값이 같으면 우리가 연속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시켜야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식으로 세워주면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2로 간다는 건 2로 가까이 가는 거지 2일 때의 값이 아니죠. 그럼 fx는 다음과 같이 위에 x가 2가 아닌 함수를 따라서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x-2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값이 f2에 해당되는 값은 이 함수에서 뭐로 정의했냐면 b로 정의됐어요. 얘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다음과 같은 극한의 식에서 a, b의 값 구하는 거 했었어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모가 0으로 가요. 그쵸? 2로 갈 때? 그럼 분자도 또한 0으로 가야 되겠죠. 즉 8-a의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8이 돼야 된다. 까지 풀어주면 우리는 리미트 얘네를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8로 풀 수 있습니다. 그 값이 극한 b인데 극한 b를 구하려면 분모 분자가 0이었으니까 얘네를 형태를 변형을 시켜야겠죠. 2로 갈 때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값을 공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여기다 놓을게요. x-2분의 위의 값을 인수분해를 시켜주시면 x-2에 x제곱 2x 플러스 4가 돼요. 분모 분자 약분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가 2로 갈 때 x제곱 2x 플러스 4로 x가 2로 가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4 플러스 4가 돼서 12. 그 값이 b인 거죠. 그래서 즉 A의 값은 8이고 B의 값은 12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얘가 연속인 함수일 때 f2의 값을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요 함수에서는요. 지금 x가 2가 아닌 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때는 fx를 양변에 x-2로 나눠서 x-2분의 루트 x-1 마이너스 1의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f2일 때의 값은 x가 2일 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이 안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사실상 얘는 2를 빼놓고는 나머지 함수에서는 다 연속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다 연속이 되니까요. 이 두 개를 요거와 무리함수에 대한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는 모두가 연속이 되니까 즉 우리는 여기서 f2를 구하기 위해서는 x가 2에서 연속이므로 방금 전에 우리가 5번에서 했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이 f2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연속인 함수가 돼요. 그럼 f2라는 거는 얘의 극한을 통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를 옆으로 가져와서 문제를 푸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라는 거는 fx에서 x가 2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2가 아닐 때예요. 그럼 함수를 이 함수로 우리가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x-2분의 루트 x-1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우리가 극한의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값을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이고 루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얘의 켤레를 곱해주죠. 그래서 얘의 형태에다가 분모 분자에 얘에 해당되는 루트 x-1 플러스 1 켤레 형태를 분모 분자에다가 모두 곱해줘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루트 x-1 플러스 1이 되고 위의 값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분모분자 x-2로 약분되고요. x값이 2로 가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1 플러스 1분의 1, 즉 2분의 1이라는 값이 f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얘네는 x는 2에서 연속이다. 요 말이 지금 키예요.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모두 다 연속이기 때문에 2를 제외한 데서 지금 모두 연속인데 2일 때 지금 F2를 계산을 하려면 그러면 2일 때도 따로 정의를 시켜줘야 되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시켜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는 옆에다가 지금 선생님이 지우고 있는 부분에다가 풀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도 지금 비슷한데요. 모든 실수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켜줄 때 f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x가 a가 아닐 때는 얘가 0이 아니므로 0이 아닌 걸로 우리 분모분자 양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얘로 양변을 나눠주면 x-a분의 x제곱 2x 플러스 1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x가 a일 때는 fa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는 a에서도 연속이에요. 연속이므로 우리가 함수 fx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x-a분의 x제곱 2x 플러스 1로 얘를 쓸 수 있는 건 x가 a가 아닐 때 이 형태를 변형시켜서요. x가 a일 때는 뭔지 모르지만 fa로 이때 a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fa의 값, 상수 a의 값과 fa를 구하려면 얘네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fa가 성립한다.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x가 a로 갈 때 fx라는 값이 가까이 갈 때는 이 함수를 따르니까 x-a분의 x제곱 2x 플러스 1이 fa가 돼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극한값이 존재를 해요. 근데 지금 얘네 분모를 따져보면 분모가 x가 a로 갈 때 0으로 갈 때 얘도 지금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0으로 가야 극한값이 0분의 0꼴로 돼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즉 a의 제곱 2a 플러스 1의 값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줘 보시면요. a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를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예요. 네,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x 플러스 1분의 여기다가 x 대신에 요거 우리가 인수분해 시켜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분모분자 한 번씩 약분되고 x가 마이너스 1을 보내주면 0. 즉 얘가 f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되겠죠. 정리해주면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f 마이너스 1의 값은 그러면 0이 된다. 요거까지 우리가 앞에서 쓴 극한의 성질, 함수 극한의 계산에서의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셔서 41페이지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8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fx와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이때 fx와 gx의 곱이 x는 1에서 연속일 때 상수 k의 값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연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얘가 일단 우리가 fx 곱하기 gx는 x는 1에서 지금 보시면 아마 1에서 얘가 연속인 함수가 지금 되나요? 얘네 지금 일단 fx와 gx의 곱을 한번 살펴볼게요. 얘네는 fx와 gx인데 g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두 개를 곱해요. 2x-1과 x 플러스 k의 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x가 1보다 작은 데서는 x 플러스 k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형태로 fx 곱하기 gx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쓰일 수 있는데 x는 1에서 얘가 연속이래요. 그럼 우리는 똑같아요. 그냥 요거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지금 나머지에서는 다항함수 1보다 큰 데서는 다항함수 1보다 작은 데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항함수라서 모두 다 연속인데 중요한 건 1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요 1에서 연속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에서 연속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fx, gx의 곱이 x가 1로 갈 때 값은 f
1과 G1의 값과 일치한다. 요것을 사용을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x가 1에서 연속이므로.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풀이를 해주시면요. 연속이, 일단은 우리가 리미트를 먼저 해볼게요. 이 리미트를 하는데 1에 의해서 1보다 큰 거, 작은 걸로 갈리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에 대한 fx, gx에 대해서 우리가 값의 존재성을 보려면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줘야 돼요. x가 1에 대한 우극한 계산을 해주시면 우극한이라는 거는 x가 1보다 큰 데서 왔어요. 그러면 함수는 얘를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2x-1, x 플러스 k를 사용을 해서요. 1을 대입해주면 1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을 따져주면 좌극한은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 요것을 따라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k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따라갑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2에다가 여기 1 대입하면 2니까 2에다가 1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극한이 일단 연속이 되려면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를 해야 되는데 좌극한, 우극한이 다음과 같이 생겼으니까 이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k는 2의 1 플러스 k와 똑같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2 플러스 2k 한쪽으로 넘어가면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족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존재성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네요. 7번이 아니라 지금 8번 문제였습니다. 네, 넘어가서 9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4, gx가 x제곱 2x 플러스 3에 대해서 다음 중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를 말한 학생을 모두 찾아라. 우리가 함수, 다항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쵸? gx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두 개의 합 또한 모든 실수에서 그러면 연속이 되겠죠. 곱 연속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요런 함수의 연속 성질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일 때 첫 번째 fx와 gx의 합도 연속이 된다. 차도 연속이 된다. 곱도 연속이 된다.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4번.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gx분의 fx. 얘도 연속이 될 수 있어요. 단 gx의 값이 ga의 값이 어떨 때? 네, 0이 아닐 때. 요 조건이 있었어요. 요게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속함수의 성질이냐면요. 페이지 36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모두 찾으라 얘기했으니까 4번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지원이의 말을 한번 볼까요? 지원이는 지금 gx가 x제곱 2x 플러스 3이었고 fx가 x제곱 마이너스 4였는데 이때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지 그럼 얘가 0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맞는지를 살펴보는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앞에 걸 묶어서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요걸 하나의 함수 y라고 따지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거. 항상 0보다 어떻죠? 그죠? x축에 닿는 게 없어요. 0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네는 항상 성립해요. 그쵸? x제곱 2x 플러스 3이므로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지원이의 말도 연속이 맞죠? 근데 지금 여기 혜지의 말을 보면요. 혜지는 분모가 지금 fx 마이너스 gx예요. 근데 fx가 지금 뭐였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4 빼기 gx가 x제곱 2x 플러스 3.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얘가 분모인데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0인 게 존재하죠. 0인 게 지금 얼마의 값이냐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여기다가 2분의 7을 대입하면 예분의 예를 살펴보는데 이 분모의 값을 지금 나타내고 봤더니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일 때
불연속이 되죠. 0인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엔 서준이, 수진이, 지원이 이렇게 세 명만 연속인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속함수의 성질을 연달아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고 10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좀 전 마지막 부분에 했던 거 있죠. 사이값의 정리. 그 값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방정식 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가짐을 보이래요. 그럼 우선은 우리는 fx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 fx가 0이 되는 값, 즉 얘를 fx라고 놓고 fx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3x-10으로 두고요. 얘라고 하면 얘는 다항함수이므로 3차 함수잖아요. 다항함수이므로 당연히 닫힌 구간 여기에서 연속이다. 우리가 사이값을 정리해서 닫힌 구간에서 일단 연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f-1의 값을 보면은 요 함수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1 그럼 마이너스 6이 되겠죠. f 3일 때 값, 양끝 값이니까 27, 3, 3은 9, 9, 2,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을 해주시면요. 요거 마이너스 1이고 26으로써 얘는 0보다 작고 0보다 큰 수가 돼요. 어쨌거나 값이 다르죠? 연속이고 두 개가 다르므로 우리가 0보다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니까 FC의 값이 0이 되는 그 사이의 값이 0이잖아요.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갖는 이 되는 C가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값의 정리 어떻게 보냐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가 연속이고 두 개가 다를 때 그 사이 지금 0보다 크고 0보다 작았으니까 0이 되는 이 사이의 값인 요 C가 말 그대로 요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의 시근으로 갖는다. 하나 존재한다는데 는 0이 되는 건 방정식에 대한 근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근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까 그냥 바로 봐서 시근을 갖는다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11번 문제.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 방정식 fx가 0이 되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시근을 갖는지를 보래요.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양수 음수를 따져서 나타내 볼게요.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래요. 얘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좀 크게 씁시다.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겠죠. 그리고 0일 때는 마이너스 3이래요. 그리고 1일 때는 마이너스 2, 2일 때는 2래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 사이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구하는지를 보는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가 만약에 이 구간으로 우리가 두 개를 따졌어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에서 0, 마이너스 1 사이를 따지면 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도 연속이고 하나는 음수고 양수니까 적어도 하나의 식은 0보다 크고 0보다 작음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쓰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f-2가 0보다 작고 f-1이 0보다 크므로 1이니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 크므로 fc가 0이 되는 C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하나 존재해서 시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걸 보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에서 그럼 이번엔 0으로 구간을 따졌을 때 f 마이너스 1이 지금 0보다 크고요. f0의 값이 지금 0보다 작아요. 그쵸? 양수가 음수니까 얘도 이 사이에는 적어도 이거이므로
FC가 0이 되는 C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얘도 다 사이값의 정리니까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존재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요. 알 수가 없죠. 얘는 둘 다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이 두 개는 적어도 지금 일단 두 개가 확보가 됐고요. 얘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1에서 0 사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F1의 값을 지금 보면은 F1의 값이 마이너스 2로 0보다 작고요. F2의 값이 2로 0보다 커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갈 때 x축 반드시 한 번은 지나죠. 그래서 이거이므로 FC가 0이 되는 C가 1과 2 사이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그게 실근이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총 실근을 지금 주어져 있는 식에서 따졌을 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 총 적어도 3개의 실근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1에서 3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 성립함으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우리가 명백하게 수학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값 정리를 사용을 해서 3개의 실근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판단할 때요. 0보다 크고 작잖아요. 결국에는 두 수의 곱이 어떤 거예요? 음수로 나타내죠. 그래서 얘네를 F-2, F-2를 0보다 작다로 표현을 해주면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이렇게 말을 풀어서 쓰는 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계속해서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아이고. 사이값 정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12번 문제도 방정식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1, 2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요 11번 문제에서 예를 들면 두 개를 우리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를 보여주고 싶으면 결국에는 이 사이의 부호가 얘가 양수, 얘가 음수 또는 얘가 양수, 얘가 음수로서 부호가 서로 다르면 0보다 작다를 보여주면 됐었잖아요. 그런 힌트를 얻어서 지금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두면요. 열린 구간 여기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f-2와 f1의 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돼요. 얘가 양, 얘가 음이 되든지 얘가 얘가 양이 되든지 그러려면 두 개의 곱은 항상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얘가 돼야 하므로 얘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되어야 하므로 지금 f-2에 해당되는 값은 4 플러스 8 플러스 a로 12 플러스 a F1에 해당되는 값은 1-4 플러스 a로 a-3 즉, 두 개의 곱이 음수가 나와야 서로의 부호가 달라서 0이 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12 플러스 a 그리고 a-3 0보다 작아야 돼요. 요거를 순서만 바꿔줄게요. 얘를 우리가 순서 바꿔서요. a 그리고 12 순서 바꿔서 12를 1로 잘못 지웁시다 그냥. a 플러스 12로 쓰고 이렇게 쓰면요. 우리가 어떤 값 사이다? 그럼 a는 3보다 마이너스 12보다 여기 자꾸 틀리죠?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만족하는 값은 얘가 0이 되는 값이 돼야 되니까 fx가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려면 얘를 기점으로 양 끝에 f-2와 f-1이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거나 반대로 돼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개의 곱이 그냥 음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두 개의 시계값을 구해서 두 개의 시계값이 0보다 작다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네, 이런 식으로 풀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에 나와 있는 문제까지요. 기본 문제는 다 마쳤고요. 도전 문제까지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